이게 또 컨텐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상설 공연에 들어갈 만한 컨텐츠가 우리는 과연 그런 확보하고 있는가. 관광용으로라고 하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정말 레퍼토리로 충분히 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박물관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식 전통?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원본, 어떤 오리지널리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실 많은 대중들이나 이제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번에 예경에서 했던 K-뮤지컬 그 마켓에서 그 쇼케이스들이 막 올라갔었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쇼케이스를 거의 다 봤는데요. 완제품 40분짜리도 이제 거의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뭐였냐면은 외쳐조선이었어요. 외쳐조선 할 때 정말 분위기가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따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품의 구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안무, 에너지, 기세 이걸로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제 영미권 인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에게 국악기가 들어간 그 음악이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았고, 왜냐면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뮤지컬적인 구성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존에 되게 낯익은 구성 안에 들어오는 그 음악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되게 흥미로운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너무 느꼈거든요, 보면서. 저는 그날 이제 옆에 계신 영미권 그리고 중화권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는 공연도 봤지만 반응을 더 열심히 봤어요. 옆으로 계속 고개 돌리면서. 근데 너무 다들 표정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연에 그냥 쭉쭉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읽고 그런 지점들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쳐조선이 뭘 보여주고 있었길래 그 외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이제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시네요. 외쳐조선이 참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어요. 됐어요. 네, 이번에 그 영국에 가는 공모전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너무 잘 네, 됐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외초전도 보고 저는 외초전보다 쇼케이스를 보기 전에 더 기대했던 건 서편제였거든요. 네, 작품이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정작 서편제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네, 반면에 한국 뮤지컬 마니아들은 정말 다들 오열을 하시면서 눈을 음, 닫고 음. 있었거든요. 그게 차이가 제가 마침 어저께 새벽에 이제 어떤 칼럼을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지금 우리 주스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그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영미권, 특히 브로드웨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해피엔딩 혹은 쾌활한 것, 명랑한 것, 유쾌한 것 이런 정서에 가깝다. 근데 한국 뮤지컬은 좀 어둡고 슬프고 되게 정서적인 면이 되게 강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고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칼럼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거기에 대한 너무나 좋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되게 유쾌하고 명랑하고 물론 그 작품이 이제 빌런 때문에 한번 플롯이 꼬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의 서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서편제는 이건 한국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서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 정서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 잘 들어맞을 수 있는 컨텐츠로 갖고 왔으나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외국인들 반응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외쳐조선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스님 진짜 너무나 좋은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진짜 시작부터 너무 이 뜨거운 열기로 이 이슈 방송 하나 가지고 정말 찜질방에서 누워서 24시간을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사실 해외에 무조건 진출하는 게 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창작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리퀴리도 가고 또 우리 오디의 신춘수 대표님도 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외국에서 외국인 분들 언어를 다르게 쓰는 분들이 우리 작품의 정서와 또 양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리를 하나 딱 걸었을 때 정말 진짜 이거는 K 드라마나 영화 못지않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신디님이 주신 저 이야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딱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약간 0.917이라고 해야 될까요? 0.917? 약간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지금. 그 흐름을 만든 게 제가 보기엔 한 20년 정도 쌓인, 물론 한국 뮤지컬 역사도 있지만, 이제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중문화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대중문화라는 어떤 큰 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K라는 이름을 달고 해외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떨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 자체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좀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OTT 드라마들도 같이 많이 잘 되는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지금 약간 죽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K 컬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 BTS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컨텐츠들이 빵빵 터져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제 뮤지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쪽의 루트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선 제작사들도 여기에 다 뛰어들려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졌던 어떤 그런 파트너십이라든지 해외 제작사들하고 파트너십을 충분히 더 이용하시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펼치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묵화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K뮤지컬 돼야 돼. 이것만 있지. 그럼 어떻게? 뭘로? 이런 거는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방송이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헤로드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한국은 나라가 작잖아요. 근데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영미권에서 사실 주된 분야라고 했을 때,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거기 땅덩어리 반의 반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1년에 거의 수백 작품의 창작, 뉴 신작이 쏟아진다는 거는 사실 노벨 어디서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만약에 작품 개수로만 따지면 정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 정말 실감하거든요. 매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것도 너무 많지만 공모전에 되지 않은 창작 진행 중인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무대를 없애시면 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유통망을 없애시면은 이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이게 올라왔을 때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길고도 많은데 그것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너무 밑에를 간과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은 이유와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서도 창작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갈 곳이 없다.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면 글로컬 발표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좀 맞아요. 전에? 네, 새 네. 작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새 작품이 글로컬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 작가와 작곡가들이 작품을 기획하고 시작해서 여기저기 공모전에 내서 돌고 또 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내가 왜 안 됐을까 고민해서 다시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고민해서 글로컬에 냈는데 결국 된 게 이 세 작품이에요. 이 세 작품은 그 전에 다른 공모전에도 냈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다시 고치고 이래가지고 결국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글로컬에 이거 세 개 됐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된 작품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와 작곡가들, 창작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사실 이제 글로컬에 됐지만 이 세 작품이 모두가 마리키리가 되고 모두가 펜네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작품들 중에 이제 선정이 됐지만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거나 만약에 잘 잊혀져 가는 작품들, 그런데 거기까지 들였던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사실 뽑아 올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정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NG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계속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꽃을 피우게 된 작품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업을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시작하게 된 우리 창작진들은 드디어 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이런 공모전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초연을 했어요. 그런데 재연으로 이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재연으로 이어가는 게 진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쇼케이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초연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하늘 별 따기로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대학로에 공연이 많이 올라가니까 막 쉽게 쉽게 올려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루트가 정말 좋은 루트가 하나가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거는 창작진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 글로컬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소신 발언을 살짝 하고 싶은 게, 한 번 선정된 작품이 다른데 또 선정되는 거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최근에 봤을 음, 때 그런 경우에 발전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음. 한 번 선정돼서 개발된 작품이 다른데 또 선정돼서 다시 개발될 때 스토리가 이상해지고 너무 설정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네, 이유가 있죠. 네, 오히려 최초에 만났을 때가 더 아,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아하.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작품을 만들거나 그 작품을 면밀하게 고민해서 이것을 이제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얻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작품이 디벨롭을 하다가 약간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해야겠다. 그 다시 해야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가다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조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작품들이 오다가 사실 그 용기를 못 가져서 그런 장을 갖지 못해서 거기서 파장된 작품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분들이 사실 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전에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또 신랄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듣고 우리 이 창작자들은 더 또 다른 방향으로 도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 돌고 돌아서라도 그 작품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정동극장이 를 남겨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창작자들에 비해서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 더 생겨도 시원찮은데 이걸 좀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흐름이 창작진 진짜 많다. 공연도 지금 기획되고 있는 거 진짜 많다. 이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제작사에서 이제 작품을 정작하려고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창작진이 너무 없어요. 창작진이 너무 없어. 연출은 심하게 없어. 특히 뮤지컬의 경우는 연출이 너무 없어. 그리고 작가, 작곡가 진짜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 제작사에서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눈인 거죠. 결국에는 이 간극이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건 공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연을 해봐야 돼요. 해서 씬이 진짜 올려지고 관객들의 평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워지는 거죠. 창작진들이 육성이 되는 건데
그 육성되는 과정이 이런 공모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는 결론은 버킹엄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 생태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대관이랑이 얼마나 그전부터 진행이 되고 개발이랑 협회랑이 얼마나 그 이전부터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갑자기 진행시켜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신 발언.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어떻게 끊을 거예요? 지금 막 한 2년 정도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사이클을 어떻게 끊을 건데? 이게 진짜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